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시대 첫발 오늘 내딛게 되는데 간밤 미국 증시도 시진핑과 트럼프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고요. 반도체들 또 엔비디아 랠리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오늘 일발장전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주식시장의 모든 것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일단 일발부터 준비를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또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오늘 바로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인수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국회에서 약식 이제 취임식하고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만한 분야가 어디일까? 아까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상법 개정. 그렇죠. 이게 가장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 대전환.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좀 주목을 좀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 AI의 가장 좀 최고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오늘 일발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솔트룩스가 막 15% 급등하면서 막 신고가를 치고 있고. 금요일 날요.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5, 6% 정도 일단 상승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세론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정책적인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또 AI잖아요. 뭐 10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시대 정신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간밤에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이게 철강 알루미늄에 이제 관세를 50%로 상향하는 거에 대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중 간의 관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게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곧 전화 통화를 할 거라고 하고 레빗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실제로 중국 쪽과 이제 서신을 좀 주고 받으면서 두 개의 이제 맞교환 카드를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규제를 풀고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고 요걸 이제 맞교환할 걸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범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좀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종목들과 또 AI 소프트웨어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를 뭐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일단 벤처 1세대 기업이에요. 1990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한컴이죠. 누구나 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이제 96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일단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장주다. 주가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크라우드웍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만 외형과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실질적인 대장주는 바로 한글과 컴퓨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작년에 매출액이 3천억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400억을 돌파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인데 1분기 때 매출액이 609억 원에 영업이익이 84억. 사실은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그런데요? 100억 넘는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회사 한컴 라이프 케어 등을 포함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이제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요게 이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오히려 까먹은 거지. 개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만의 영업이익은 17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 이제 실적이 좋은 이제 세부 내용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결국은 클라우드 부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게 가장 이제 실적에 좀 중요한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공 부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도 전부 이제 AI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AI 쪽에 워낙 또 강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공 부문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를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이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정책적인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국회에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을 한글과 컴퓨터가 단독으로 이제 수주를 했어요. 국회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공기관은 아직도 한글과 컴퓨터에 한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걸 AI를 전환을 할 때도 네. 이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쵸. 그냥 한글과 컴퓨터 거를 그대로 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 공공부문 B2G 부문에 있어서는 가장 좀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할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컴 어시스턴트라든지 한컴피디아 같은 이런 최근에 이제 출시한 이 AI 플랫폼들이 가장 이제 성장이 좀 동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광고를 많이 보실 거예요. 아예 그냥 한컴 AI라고 그냥 광고를 하거든요. 네. 기업 이미지 광고도 한컴 AI로 이제 광고를 할 정도로 AI 쪽에 이제 좀 진심으로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 성과도 가장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스페이스X 이제 국내 진출이 이제 정부에서 네.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이 좀 됐잖아요. 스페이스X하고 세종 2호, 3호를 올해 안에 이제 또 발사하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분명히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주주가 한컴 위드인데 이 한컴 위드를 중심으로 이제 우주선 그다음에 위성 발사를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우주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도 한글과 컴퓨터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랬었어요. 가능성이 있다. 네. 나스닥 상장사라고 네. 할 수 있는 스파이어 글로벌하고도 협력했던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부분과 우주 항공과 관련된 네. 부분들 두 가지의 이제 호재를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격 전략인데 지금 보시면 솔트룩스가 주가가 달려가네요. 4만 4만 원을 넘어가고 네. 있어요. 지금 15% 네. 전일 대비 15%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도 거의 뭐 9%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AI 진영의 종목들이 개장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급등 출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26,000원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요거보다 이제 더 위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일단 장중에 눌림목을 조금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일단 매수가는 26,000원. 목표가도 1,000원 올려가지고 31,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도 22,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래도 개장 초반에는 이제 뭐 워낙 압도적인 이제 지지율로 당선이 좀 됐기 네. 때문에 강하게 이제 상승 출발을 할지언정 또 장중에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네. 세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또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26,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좀 잡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왜 한글과 컴퓨터로 향했는지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알 겁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영역 공약 중에 AI가 1호 공약이었었거든요. 바로 AI 정책주의 또 대표주. 실은 솔트룩스가 일단은 선두주자인 건 네. 맞지만 영민 매니저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현재 우리 공공 부분을 놓고 보면 기존의 이 한컴의 영향력이 좀 컸기 때문에 이 한컴 AI 부분을 어필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한컴 위드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예, 우주 쪽에 한컴 맞습니다. 위드의 자회사도 있어서요. AI와 우주 두 가지로 한글과 컴퓨터 오늘의 일발로 갔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로 일단은 운을 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당선인이 아니고요. 네. 바로 시작이 되는 이재명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그 네. 어느 정권보다 주식시장의 부양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맞습니다. 또 하나가 세부적인 정책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할 얘기가 추경을 30조, 35조로 굉장히 키우겠다는 거 하나와 2, 3주 내에 상법 개정을 완료할 텐데 내용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자, 요거부터 이제 일단 이게 주식시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가장 기대가 컸던 게 사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뤄내겠다라고 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도화선이 결국 삼법 개정이 상법 개정 빠르게 시작입니다.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사실 뭐 지주사들이라든지 뭐 금융 지주사들이 이미 먼저 좀 상승 흐름이 했고. 나와주기도 네. 했었고요. 거기다가 바로 이제 30 규모의 또 추경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증시 부양책이나 사실 다름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외국인 자금과 또 패시브 자금이 또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컨턴 점프가 될 수 있는 큰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 계속해서 뭐 점유율이나 뭐 지지율 측면에서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저는 어느 정도는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나 삼법 개정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대선 이후에 사실 그동안은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정책과 또 인물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일단 좀 갭이 한번 확실하게 뜬 상태에서 그다음에 5장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경우가 지금 통계적으로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미 한 번 다 큰 타 맞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큰 타 맞았고 그래서 밑에 종목들은 지금 뭐 네. 지금 상승률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주사. 또 지주사 네. 또 그리고 또 AI, AI. 관련 종목들이 좀 장 초반에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 예상했던 좀 부분이기도 했고 또 이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게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3법 개정안 관련된 어떤 정책적으로도 이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지주사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금융지주들 또 그리고 또 증권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뭐 3법 개정을 떠나서 결국 증시의 어떤 부양책을 본다고 했을 때도 증권주들도 네. 뭐 계속해서 뭐 장기 추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STO 관련해서의 어떤 정책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증권주들, 금융주들 그리고 또 이제 관련 보대 오늘은 살짝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있다.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은 네. 좀 관련 종목들을 장 초반에 시초가에 붙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정부 시대에 나만의 픽도 함께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지금 당장의 평가 나오는 게 그래도 부동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과거 역대 민주당 정권 때는 항상 부동산이 가고 주식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또 하나의 데자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 계속될 거 아닙니까? 다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저 유동성을 어떻게 증시로 끌어오르냐. 이게 그렇죠.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땡겨옵니까? 다 부동산으로 또 돈 가면? 오히려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네. 큰 기대감, 오히려 이제 민주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좀 부추긴 사례들이 네. 워낙 많아가지고 이재명 이제 정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금리도 하반기에 이제 2차례 정도 더 낮춘답니다. 인하가 될 걸로 지금 예.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초저금리 이제 물론 주담대 뭐 떨어지죠. 뭐 네. 거의 금리가 0% 가까이 네. 됐었던 그 시절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대출에 대한 이제 수요들도 좀 많이 그렇죠.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주택 공급의 확대뿐만 뿐 아니라.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는 건설주, 그 중에서도 이제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행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또 폭등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조금 중요한 이제 해결 과제 중에 하나로 네.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고 했던 이제 공약을 달성하기도 굉장히 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이제 가장 좀 좋은 거는 사실 규제를 이제 많이 붙이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네.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수주가 가장 좀 많은 이제 GS건설이 네. 대표적인 이제 수요주로 좀 꼽힐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AI 종목들이나 지주회사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급등 출발을 하고 폭등하고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 오히려 너무 급등한 종목을 좀 따라잡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GS건설과 건설주. 현대건설 또 요 두 종목은 최근에 또 원전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됐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와 또 SMR 수혜 요 두 가지를 이제 겹쳐보면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또 조금 유망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다른 민주당 정권과 좀 다른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가 없습니다. 네. 원래 공약 때 그렇습니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데 이번엔 부동산 규제를 오히려 안 하겠다라는 정말 역발상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통할지, 부동산으로 갈 돈을 땡겨올지. 그렇다면 건설주다. 예, 그렇죠.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에너지부터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겠습니다. 뭐 지주사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프리마켓입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1.3%, 반면에 한화솔루션이 5.8%, CS 윈드 3%. 네. 이제 원전과 태양광 맞습니다. 풍력이 희비는 엇갈리는 건 맞아요. 이걸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도 이제 태양광이 이제 가장 이제 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네.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한 7% 정도 그렇네요.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태양광 풍력 그 안에서도 태양광을 통해서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이제 그걸 기본소득, 지역 화폐까지도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는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결국 강력한 또 이제 정책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도 좀 단기적인 영향이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과 맞물리면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갔죠. 집권 초기에는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뒀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한 2, 3년 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 초반부에 진짜 잘 갔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와 또 이번 주말 동안에 또 휴일 동안에 메타에서도 대규모 이제 원자력 투자 얘기가 나와줬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만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이슈로 태양광과 신재생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와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또 IRA 관련된 아직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과 또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제 반등 흐름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태양광과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가 될지에는 조금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HD현대에너지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오늘은 바로. 네. 또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부분이잖아요. 싶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뭐 비난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제외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원전을 약간 네. 소외시키고 있어서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해요.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네. 완전히 원전을 배제하는 건 아니었고 아니었다. 오히려 네.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에 있던 원전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 네. 이제 가장 핵심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네. 결국 지금 이제 시대 정신이 결국 이제 원전이죠. 원전에 대한 어떤 네. 이제 핵심 키워드, 특히 AI발 전력난에 결국 AI 100조 시대를 열겠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그 인프라가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점을 어느 정도 드러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SMR과 또 원전 그리고 또 한미 이제 원전 동맹을 또 올 초에 연초에 다시 한번 맺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쪽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글로벌 트렌드를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 정책에 반하는 섹터였다면 오늘 한 4에서 5% 정도 아니면은 뭐 7, 8% 정도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준 게 맞지만 지금 한 1% 정도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의 그냥 실망 매물 정도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원전 섹터는 의미가 있는 게 체코 원전 최종 승인만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원전 쪽은 언제든지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정책적인 이슈로 조정 흐름이 나와지면 오히려 그때가 또 매수 기회가 아닌가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원전으로 미국의 네. 차세대 에너지를 정했고 유럽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원전 시대로 가는데 이재명 정부만 이렇게 반대로 갈 수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원전주를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저가 매수. 영민 매니저는 원전주를 어휘할 거. 저도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 때문에 빠진 거라면 정말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원래 이제 정책에서도 에너지 믹스를 얘기한 거지 네. 원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없었습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을 이제 하되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원전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표명을 한 거고 실제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이런 한정기술? SMR 네. 수혜주들이 네. 조금 이제 빠져서 출발을 하는 거는 네. 미국장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는 5%가 넘게 맞아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조금 들어온 거에 대한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반응이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 네. 원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메타가 또 장기 10년 동안의 콜스타를, 에너지 계약을 이제 네. 체결을 했다는 게 이제 보도가 좀 됐었던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전력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는 오클로를 이제 설립을 한 거고 메타도 이렇게 10년씩의 이제 장기 계약을 원전 기업하고 이제 추진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네. 원전을 배제한다? 배제한다?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네.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재차 좀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부분이 지주사입니다. 뭐 지주사는 이제 개인분들도 워낙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을 보고 보면 준호 매니저 네.
눈 감고 우리가 이렇게 찍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혹은 뭐 너가 와서 찍어봐라 애기한테 말해도 네. 다 오르는 형국입니다. 특히 지금 오늘 상황을 좀 보면 코오롱, 오리온 홀딩스 약간 이 밑에 홀딩스 지주사인데 중형 네. 사이즈들의 지주사가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지주사 전체가 새빨 가고 있고 지주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갈까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대형 지주사들이 좀 먼저 움직였다가 네. 최근에 뭐 원익이라든지 코오롱 같은 중견 기업들의 어떤 이제 지주사들 성격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네. 있는 모습이고 근데 사실상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대형주에서 이제 중형 또 그리고 이제 스몰캡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상태에 와 있는 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증시 부양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본격적인 2차 시세가 이제 분출되는 거지. 네. 그래서 기대감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당분간은 그래도 집권 초기에 또 강력하게 지금 5천 시대와 또 크립토 천조 시장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지주사 또 그리고 또 증권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하나투자증권 경우가 좀 최적이 되지 않을까. 네네, 결국 이제 오히려. 증권, 네. 주식 시장의 어떤 부양과 또 크립토 시장의 어떤 부양, 또 가상자산 전단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거기에도 두나무 또 이제 의장이 또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투자증권과 또 알겠습니다. 증시 부양책과 에스테 쪽으로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결국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완벽하게 지주사보다는 네. 지주사가 그동안에 상승도 했었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컸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 PBR로 네. 가자. 그 취지 아닙니까? 맞아요, 저 그러니까 PBR. 금융지주 저 PBR의 증권 쪽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투자증권 이야기를 이제 해 주셨고요. 네. 지주사 자체로만 다시 놓고 본다면 지금 아까 중형 지주사 이야기도 했지만 HD 현대가 이거 사이즈도 큰데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PBR 이제 한 배도 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SK, HD 현대, LS까지 세 종목만 딱 네. 놓고 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HD 현대는 지주회사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계열회사들 지금 HD 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네. 뭐 이게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또 정유도 풀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오일뱅크. 사실 뭐 예. 자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HD 현대는 향후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제 평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대장주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HD 현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HD 현대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저겁니까 차트? 그래서 네. 대안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요게 이제 SK. 아, 저건 SK 차트입니까? HD 네. 현대 차트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은 네. 요거는 사실 이미 이제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 이제 급등을 해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주회사 종목이 주가가 이제 8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한 2, 3주 만에 12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네. 5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지주사인데. 하나도 그렇고 HD 현대도 그렇고 네. 단기 이제 상승률로 보면은 정말 역대급의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고 오히려 아까 네. 우리 앵커님이 브리핑 해주실 때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한다. 원칙적 이게 소각. 이제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상법 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있다. 높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주사가 SK예요. 네. 그러면 그걸 소각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굉장히 이제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평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가 SK.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나처럼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는 지주회사로는 LS. 자회사들이 또 해외 이제 미국 투자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특히 이제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대규모 이제 뭐 해상 풍력과 관련된 수주라든지 네. 해저 케이블 수주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에 있어서도 LS 정도는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네. 저는 접근을 한다면 SK하고 LS 요 두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예, 좀 말씀 좀 드리면 핀거 같은 종목들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준호 매니저 얘기해 줬던 것처럼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STO가 무조건 이게 토큰.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네네. 증권주들 중에서는 뭐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중에서는 핀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분명히 좀 받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예. 이제 핀거는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차례가 올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뭔가 이제 좀 순환매가 된다라고 하면 핀거 같은 종목들도 한 14,000원, 15,000원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STO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는 핀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의 픽은 일단 SK입니다. SK는 자사주가 많은 또 지주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에 지주사 원칙적 소강이랑 내용이 아마 담겨질 것 네.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 또 LS도 쪼개기 상장 못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그렇죠. 쉽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주로 이제 살짝 넘어가서 가상화폐 핀 거 얘기해 줬으니까 AI 쪽 정책주도 한번 뭐 STO는 하나 얘기해 줬고요. 네. STO 뭐 이런 쪽 가상화폐 AI를 가보도록 할 텐데 준호 매니저 네. 한컴, 솔트룩스 외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큰 것들 네. 좀 원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이미 AI 솔루션 기업들이 움직여주고 네,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게 약간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AI 시대에 100조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로봇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은 뭐 민노총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일자리를 이제 대체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표를 좀 표심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로봇을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최근에 카이스트 교수를 그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결국 로봇 관련된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도 영입했다라는 예. 거는 결국 로봇 관련된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예. 작년에도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결국 이제 로봇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AI 시대와 이제 로봇 시대가 지금 개화되면서 결국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 이제 로봇 시대와 휴머노이드에 앞장서 나가면서 결국 이제 로봇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래서 로봇세를 부과해서 결국 이제 기본 소득으로도 같이 연결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제 로봇 쪽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 어떤 이제 백조 시대에 결국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지금 마라톤 대회를 열고 정말 기술 발전에 지금 평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AI 솔루션처럼 생성형 AI처럼 뒤처지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97년도, 9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지금도 지금 30년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로열티를 줘가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봇과 또 생성형 AI 시대에서 빠르게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결국 아무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로봇 관련해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카이스트 이제 로봇 교수를 이미 지금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고 유진레벨 사회이사를 들어왔다는 부분은 결국 로봇 관련된 정책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심에서 현재는 없지만 현재는 없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나올 수밖에 없고 AI 시대 100조에 있어서도 로봇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원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재명 정책으로 알고 있던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선 반영이 됐고요. 새롭게 나오는 거에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로봇이 올해 하반기와 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을 때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뭐 유진 로봇을 필두로 한 로봇 관련 종목들, 로보티즈, 뭐 원익홀딩스, 네. 레이모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예 유진 로봇은 투자 전략 좀 함께 좀 이야기해 네. 주세요.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진 로봇 투자 전략과 또 준호 매니저의 로봇주 이렇게 일단 볼까요?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재명 인물주로 좀 묶여면서 그렇죠. 사실은 여기는- 큰 시세가 이제 네. 분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도 프리마켓에서 12% 정도, 13%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TV 대선 토론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정책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있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네. 그대로 이제 힘이 좀 빠진 모습인데 장대음봉 저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오늘 11시에 취임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AI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나와지면서 로봇은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하나의 섹터다라고 AI 좀 시대니까. 보고 있어서요. 네. 결국 이제 뭐 유진 로봇은 약간 테마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뭐 수혜주 같은 경우는 좀 로보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이미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어떤 대선과 또 그리고 관세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결국 M7 기업 중에서 딱 두 기업 빼고 M5 기업들, 뭐 테슬라,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구글, 뭐 그리고 그래서 5개의 어떤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로보티지다 보니까 결국 뭐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들어왔을 때 로봇 원가, 특히 휴머노이드 원가에는 거의 50% 차지하는 게 결국 액추에이터, 이제 로봇으로 따지면 근육이다 보니까 네. 로보티지의 어떤 역할과 국내 기업들의 협력은 당연한 거고 LG가 또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지가 결국 로봇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당분간은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보티즈. 여러분 로보티즈의 그 차배달하는 그 T 부분은 네. 배달 부분 맞습니다. 물적 분할, 뺐습니다. 예, 물적 맞습니다. 분할했기 물적 분할했어요.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그게 잘한 거다. 차라리 낫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민 매니저 네. 지금 AI 쪽에서 한국의 팔란티어 키워야 되고요. 네. 지금 AI 솔루션 쪽에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지금 솔트룩스에 워낙 주목을 받고 있어서 네. 그렇긴 한데 좀
좀 없습니까? 주목을 받고 있어도 어쨌든 뭐 갈 종목이 가는 거기 가요? 때문에 네. 사실 7월 달에 이제 AI 국가대표 기업 5개를 이제 선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국대. 네. 그러면 사실 그 기업의 GPU, 정부가 지금 1조 원치 GPU를 확보한다는 거 공약으로 네.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GPU 확보한 걸 이제 지원해주고 하겠죠. 인력도 지원해주고 빅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도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지금 한다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컴은 일발이었고요. 특히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한국판 팔란티어, 특히 이제 국방부하고도 굉장히 좀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AI가 이제 발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방산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실제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고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유사한 기업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생성형 AI, 이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지금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미리 세론이 지금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정책의 가장 좀 중요한 어젠다는 AI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 보셔야 된다. 신고가는 충분히 저는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조금 올라온 거지 주가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갈 자리가 지금 한참 남았어요. 2023년에 8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이 지금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그냥 오늘도 그냥 강력 매수. 만약에 3만 원을 뚫으면은 4만 원까지는 특별한 매물 저항 없이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보다는 지금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멘텀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뭐 4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번외로 사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 수혜주를 얘기할 때 자꾸 요 종목은 이제 뭔가 좀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제 부각됐던 이제 정책 예. 테마주였는데 사실 코나이가 지금도 20%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태양광하고도 결국 지역화폐가 연결이 되고 사실상 경제 정책을 할 때 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예. 그냥 실질적인 이제 정책 수혜의 의미를 이제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최고가였던 10만 원 정도까지도 정부 내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구조적으로 어떤 뭐 정책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좀 명확한 기업이 코나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건 다른 이제 이슈를 다 떠나서 그냥 지역화폐라고 하는 어떤 국내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만 놓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코나이도 저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네.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지역 경제. 그때 주는 돈을 어쩌면 이제 모르지만 현금이 아니라 이제 주는 지역 거예요. 화폐로 이제 가게 네.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역 화폐 수혜주들 요 네. 테마도 크게 정책으로도 맞습니다. 놓치지 말아라. 예. 여기다가 추가로는 남북 경협주도 이제 좀 볼 때가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꽤 이제 갑니다. 김정은을 네. 만나겠다라고 네. 처음에 이제 취임사에 언급하니까 이재명 이제 후보 시절에 결국 이제 트럼프를 연내 안에 노벨상으로 추천을 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결국 이제 남북 경협 또 그리고 또 대북 정책들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또 GTX 쪽에서는 GTX ABC 같은 경우는 신속 추진하겠다라는 거는 김문수 후보와도 똑같은 동일된 정책이었다 보니까 최근 대아티아이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사실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이제 크립토, 또 이제 암호화폐 쪽에 어떤 게 같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정책이고 또 그 안에 하나가 이제 대북 정책이에요. 김정은과의 어떤 이제 만남이 트럼프가 시사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대북 정책과 같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대ITI를 필두로 한 남북 경협주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넓게 던져야 되니까 지역 화폐, 남북 경협,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뭐 STO까지 다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됐고
리뷰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롯데 관광개발을 가볼게요. 이제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인 맞습니다. 수혜준데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중국이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네. 친중 성향이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방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 안에서 사실 지금 중국인들이 어떤 맞아요. 대거 특히 3분기부터 이제 단체 여행객 무비자가 이제 시행이 한시적으로 네. 시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두 곳에 지금 이제 리조트, 복합 리조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한 곳은 또 이제 중국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롯데 관광 개발에 또 이제 그 리조트에 또 그리고 중국인 카지노의 어떤 이제 그 드로백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400명의 어떤 채용 공고가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3분기 또 4분기 또 계절적 성수기인 2분기부터의 어떤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록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분기부터는 사실 이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는 이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네.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과 또 가뜩이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섹터가 그래도 카지노 섹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롯데 관광개발 계속해서 추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7, 8% 정도의 어떤 추가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14,000원 부근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올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은 태용인데 이제 태용도 함께 짧게 좀 정리를 네네. 해주시고 지금 약간 우리가 많은 질문 나오는 게 바이오에서 좀 펩트론이 하한가 들어간 부분 또 알테오젠까지가 있어서 요걸 그냥 빠르게 네, 다 빠르게 한번 좀 해드리도록 태용부터 할게요. 하죠. 태용은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리뷰를 네. 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팔방미인이에요. 네. 조선, 풍력, 거기다가 이제 우주항공, 원전, 네. 뭐 좋다는 건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보면 뭐 공매도 과열 종목도 지정되고 뭐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 날라왔잖아요. 지정 네. 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네. 붙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난 월요일 날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네. 월요일 날 29,750원 찍고 위구를 조금 달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면 한 25,500원에서 25,0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신규 접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다음 목표가는 3만 원에서 33,000원 그 정도로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을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뭐 태용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이 이제 어제 우리 대선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네. 알테오젠의 이제 관계사 머크가 이제 할로자임 쪽에 이제 제기한 포괄적 특허 무효 소송.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할로자임이 사실 다른 기업들이 아예 사업을 못할 정도로 본인들의 이제 SC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을 여기저기 다 이제 특허를 걸어놓고 네.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이제 포괄적으로 특허 무효다. 요걸 이제 제기를 했는데 요 심판 청구를 이제 받아들여서 심판을 개시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특허와 관련된 노이즈가 굉장히 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에서 거의 7%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약값 인하와 관련된 이슈도 거의 다 해소됐고 네. 거기다가 이제 특허와 관련된 문제까지 해소되는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되니까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10월 1일 날 머크사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출시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주가는 저는 뭐 36만 원, 7만 원도 굉장히 좀 저평가다.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제 펩트론인데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붉은 네. 드래곤님, 펩트론 잘 될 거야님, 펩트론 쪽이 계속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 지금 하한가입니다. 요게 이제 하한가까지 간 이유는 뭐 펩트론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이 아닌 다른 회사하고 이제 장기약물 플랫폼이 이제 계약을 네. 체결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펩트론이 가장 좀 유력한 이제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주가도 네. 이미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인데 릴리가 이제 다른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오늘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뭐 펩트론이 계약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예. 두 개의 기업하고도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의 적응증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혈관 질환과 최근에는 뭐 사실 지방간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이제 다룬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펩트론의
그 기대감이 완전히 좀 소멸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 주가 흐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날 릴리가 다른 기업과 이제 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늘 주가는 조금 이제 힘든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펩트론 일라이 릴리가 다른 곳과 일단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개장 때 저희가 따로 또 펩트론은 개장 흐름에서 또 어떻게 주가가 바뀔지 모르니까 정리를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쪽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 일발이 네. 약간 독특해요. 숨고르게 하자는 숨고르게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혜 종목들은 개비한 대장주들은 7에서 8%, 뭐 10에서 15%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맞아요. 변동성이 좀 크고 역대 이제 대선 이후의 관련 종목들 대장주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장 초반에는 7, 8%, 10%, 20% 올라가다가 오후장에 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사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이후에 네. 이제 첫 번째 어떤 정책에 나왔을 때 그 섹터가 시장의 단기 주도 섹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냥 오늘은 그냥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잠깐 피해가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실적 하나 보고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좀 묻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VT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이 기업은 약간 중국향 매출이 새롭게 지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최근에 리드샷이라고 네. 사실상 이제 바르는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드샷이 중국의 위생 허가에 획득을 하면서 이게? 본격적인 이제 사업 확장이 기대됩니다. 원래는 사실 V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쪽이 주력 무대였다라면 네. 이미 이제 중국에서도 위생 허가가 이제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방한을 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중국 쪽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위생 허가의 어떤 사업 그 확대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리들샷이 아닌 크리스탈 에센스로 이름을 변경해서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바오바오라든지 티몰 같은 국내 관의 입점이 지금 예상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 3분기 또 이제 매출 성장이 또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이미 일본과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지금 이제 매출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4,317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이상 급증했고 1분기에도 매출액 또 영업이익이 우리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일본 쪽에서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네. 중국 또한 최근에 3년 내 분기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리드샷까지 중국이 이제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또 일본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해외 시장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VT 같은 실적이 꾸준하게 찍히고 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또 중국향 매출의 어떤 컨턴 점프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오늘 시장 여파에 살짝 쉬어갈 수도 있어도 오히려 네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VT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VT의 리들샷. 아까 이제 그림도 나왔지만 저거 말고 다이소에 가면은 맞습니다. 또 이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300샷, 500샷 아주 뭐 인기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효과도 좀 있어서 그것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을 열게 되면 네, 맞아요. 약간 이재명 대통령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중국 맞습니다. 관련주로서. 약간 또 엮여 있어요. 엮여 그래서 있습니다. 결국에 또 한알령 해제 사실 상징적인 섹터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화장품이 그래도 가장 상징성인 섹터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위생 허가 획득을 받은 된다며. 상태이다 네, 보니까 아, 받았습니까? 받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리드샷 판매량이 중국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VT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VT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였던 44,400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3,000원 라인대 신고가인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7,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장전 아마 오늘은 오전장에는 이제 이재명 수혜주, 이재명 대통령 수혜주들이 거의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워워하는 종목을 골랐는데 그래도 반응은 뜨거운 것 같아요. 한글과 컴퓨터 영민 매니저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지금 5.8% 정도 급등하고 있고 준호 매니저는 진짜 아예 예. 뷰티 쪽으로 가서 리들샷의 VT를 오늘 향했습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